챕터 3의 스펙트럼 for 5G 보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G NR에 관련된 5G NR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퀀시 밴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동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스펙트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을 때, 그러니까 lower frequency 밴드는 이제 propagation이 잘 되죠. 그러니까 잘 전파가 되기 때문에 wide area coverage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높은 주파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propagation이 잘 안 되니까 전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wide area coverage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high frequency 밴드의 경우에 어떤 뭐 부스팅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환경에서 그 캐패시티를 부스팅하는 역할로 사용이 되는 게 적당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거기에는 밴드가 넓은 밴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좋은데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으면 낮은 밴드는 전파가 잘 안 되고 높은 밴드는 이제 직신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회절이 잘 안 되면서 장애물에 쉽게 그 전파가 가로막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기지국에서 신호를 쏴주면은 이 건물 뒤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게 이렇게 지금 막히잖아요, 건물 때문에. 그렇죠? 예, 막힐 때 이렇게 뿅 하고 이렇게 회절 현상으로 이 신호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회절이 잘 돼요. 그러니까 디프렉션이 잘 되는데 이 높은 주파수의 경우에는 이 디프렉션 현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직진성이 강해서 물론 투과도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신호가 잘 막혀가지고 음영 지역이 아주 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호를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그런데 이제 높은 주파수 대역이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셀 사이즈가 작으면서 어떤 주어진 밴드위스로 많은 사람을 서비스하고 싶은데 셀 사이즈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작아져야 되잖아요, 셀 사이즈가. 근데 이게 프로퍼게이션 성질이 굉장히 좋으면 여기 기지국이 있으면 이 신호가 멀리 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여기 어떤 뭐 핫스팟만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오히려 좋지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멀리 퍼져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어떤 면에서 이 셀 사이즈를 작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셀 사이즈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뭐 액티브한 유저 숫자가 뭐 30명이든 40명이든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이 30명을 커버를 할 때 이게 셀 사이즈가 작은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쉽게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주어진 밴드위스가 똑같을 때 그리고 이 밴드를 계속 우리가 재사용을 한다고 치면은 그 area traffic density였나요? 네, 그래서 traffic area density 뭐 이게 그러니까 뭐 bps per 뭐 제곱미터였나요? 네, 이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면적이 작은 게 당연히 셀 사이즈가 작은 게 우리가 더 유리해지는 거죠. 더 많은 사용자를 우리가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주파수를 낮은 거를 쓰는 게 오히려 좋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파수를 낮은 걸 써버리면 이 어떤 셀의 신호가 그 옆 셀에도 인접 셀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섭으로 작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거리에 따라서 급격하게 감쇄가 일어난다면 이 어떤 특정한 셀에서의 신호가 이 셀 안에서만 영향을 주고 바깥 그 셀, 그러니까 인접한 셀 쪽에 거의 이 간섭, 인터피어런스를 뭐 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paired band라는 말하고 이제 unpaired band가 있는데 paired band는 frequency division duplexing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업링크 같은 경우에 보통 여기를 쓰고요. 다운링크 같은 경우에 좀 더 높은
거를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는 같은데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이거는 그러니까 기지국 같은 경우는 뭐 파워가 이렇게 있는 거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유저 이퀴프먼트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전파 특성이 그 낮은 주파수 쪽이 좋아서 그런지 보통 그 FDD를 하는 경우에 그죠? 예, 그러니까 Frequency Division Duplexing,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누어서 우리가 업링크 다운링크를 구별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 업링크 쪽이 이제 좀 더 낮은 주파수 쪽이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링크는 이제 여기 좀 높은 주파수 쪽에 할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unpaired 밴드의 경우에는 이제 time division duplexing을 사용하는 경우죠.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밴드가 하나로 그냥 주어지죠. 마치 그러니까 5G에서 우리가 거의 다 이제 time division duplexing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00MHz를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5G NR의 경우에 100MHz를 주고 여기서 이 안에서 타임 슬롯으로 나눠 가지고 다운링크를 썼다가 그 다음에 업링크를 썼다가 이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운링크를 더 많이 하니까 다운링크의 뭐 70% 내지는 80% 정도의 시간을 할당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프레임 구조를 뒤에 배워야 되는데 프레임 구조가 뭐 잠깐 말씀드리면 5G의 그 원 프레임은 LTE랑 똑같이 10ms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10개의 그 서브 프레임으로 또 나뉘는데 어찌 됐건 뭐 그거를 알고 계시고 물론 그거보다 작게 나눠서 이제 스위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떤 그 unpaired 밴드는 그러니까 supplementary downlink나 뭐 supplementary uplink로 쓸 수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carrier aggregation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CA 테크닉.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프리퀀시 밴드에 여기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근데 여기를 또 사용할 수 있으면은 둘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가지고 이미 사용하고 있던 거에다가 여기를 잡아가지고 또 사용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을 바로 carrier aggre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사용했다라는 거죠. carrier를. 자, 이제는 그 5G NR에서 뉴 라디오 표준 안에서 사용하는 프리퀀시 밴드를 보면은 FR1이 있고 FR2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FR2는 아마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30GHz부터 30GHz부터가 이제 그 파장이 수 밀리미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라고 한 의미는 1보다 크고 이제 9.xx까지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 밀리미터라는 게 10보다 넘으면 그건 수 밀리미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파장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이제 뭐 30에서 300GHz 사이인데 요게 바로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죠. 왜냐하면 파장이 수 밀리미터가 되니까 그러니까 1.0부터 이제 9.xx까지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수 밀리미터가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대역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버라이즌이라는 회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었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는 5G는 FR1을 사용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대역이죠. 자, 그래서 FR1에서 사용되는 그 밴드를 보면은 이런 여러 밴드들을 이제 5G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밴드는 이제 이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부터 이제 3.7까지 3.7GHz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 지금 뭐 3700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메가헤르츠 단위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3.7GHz 대역까지를 우리나라에서 세 개의 통신사가 나눠서 쓰고 있다. 100MHz씩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그러니까 FR2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정확하게 따지면 30GHz 이상이긴 합니다만
그냥 24GHz 이상도 그냥 묶어서 그냥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그냥 잘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페어드 밴드가 없죠. 그쵸? 예, 여기는 그래서 전부 다 기본적으로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업링크하고 다운링크가 시간에 따라서 나눠서 전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가 5G 스펙트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LG U+의 경우에 이제 대역을 3.4에서부터 3.5, 그래서 약간 작은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 KT가 100MHz, 그다음에 SK텔레콤도 100MHz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28GHz 대역은 서비스를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낙찰이 되었는데 이제 아마 국가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5G 스펙트럼은 그러니까 프리퀀시 레인지 1만 사용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